안녕하십니까. 전시 자과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이고요.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기본 강의를 5월에 시작하고요.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13년 정도 전시 자과 내과목 물화생지죠. 예, 전시 자과 내과목,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을 13년치를 풀이를 하고 팩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난이도나 문제풀이 시간 등을 도입을 해서 그 데이터를 도출하고 통계 분석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고요. 그 상황에 맞는 자과에 대한 대응책, 전략이나 제안을 포함한 자료고요. 2011년에 원본을 작성을 했었고 그때 이제 설명회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2년치를 추가해서 약간 내용을 수정을 해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목차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처음에 백그라운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전략 부분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다음에 여기 데이터 분석을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략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생물을 예시로서 영역별로 학습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 60분으로 공지가 됐는데 실제로 한 8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40분 설명드리고 잠깐 휴식 시간 갖고 다시 40분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면 다 보이시죠? 예. 근데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민법하고 산재하고 이제 자과 합격자들의 점수를 공지는 안 하지만 대충 예상을 해보면, 민법하고 산재는 두 과목 중에 하나는 90점이 넘어야 됩니다, 보통. 그리고 한 과목은 85가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과는 그런데 70점이 넘으면 충분합니다. 최근 이 테이블 보시면 이제 컷이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최근 3년간은 컷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 이전에 한 10년간은 컷이 60대 후반부터 70대에서 75점까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컷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3년간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민법하고 산재는 90, 85가 목표인데 왜 자과는 70점이 목표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과목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나 산재는 열심히 하시면 하신 만큼 계속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점, 95점, 그럼 민법은 100점 맞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자과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투입한다고 점수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0점 정도까지는 노력을 해서 올릴 수 있지만 80점, 90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정도 점수까지 올리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70점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그 제한 요소가 있는데, 화학의 경우는 문제 풀이 시간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을 합니다. 뒤쪽에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화학 풀이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그 20분은 거의 전공자가 보자마자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하셔도 달성하기 좀 어려운 시간이고요.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이프티 팩터를 도입을 해서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풀다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0%, 30%, 40% 시간이 추가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는 20분이면 거의 30분 가까이 걸린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리도 한 15분 정도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공자 기준이고요. 그래서 비전공자는 한 20분 이상. 그러면 물리하고 화학 풀이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점수를 고득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생물의 경우는 저는 NT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브리타나 짱돌 문제라고 하죠. 근데 언어를 순화해서 나티피컬한 문제라고 전형적이지 않은 문제라고 이 자료에서는 부르는데 그 NT 문제가 한 30% 정도 계속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NT 분류 기준은 우리가 그 시험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 외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고요. 영역 외에서 나오게 되면 난이도가 낮아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생물은 영역 외면서 난이도가 높은 경우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NT 문제들이 한 30% 항상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그 벽을 뚫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애가 화학, 물리나 생물에 존재하기 때문에 70점 이상 넘어가서 고득점을 하겠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테이블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13년 전체를 분석을 했는데 최근 3년은 컷도 많이 오르고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주의하면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최근 3년 경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런 경향성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3년치만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3년 경향이 나오지 않고 그 이전 경향으로 돌아가거나 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려를 하셔서 전체 경향성하고 최근 3년의 경향성을 같이 보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이 나오긴 하고 결론 부분에도 있는데 좀 유의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컷은 말씀드렸고 민법 산재와 자과를 비교했을 때 민법이나 산재는 꽈락률이 30%를 넘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민법은 요 정도고 산재는 요 정도가 높았죠. 근데 자과는 5년 이상 5년 동안 꽈락률이 30%를 넘은 적이 있고요. 특히 2012년을 보시면 꽈락률이 61% 정도 되죠. 근데 이건 실제로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민법이나 산재를 잘해도 자과 때문에 꽈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 해에 뭐 자과를 45점 맞았다. 그럼 꽈락은 안 되겠지만 그분도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분도 자과 때문에 떨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과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요. 현재는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그건 자과의 패러독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차에서 중요한 과목은 산재나 민법이죠. 자과는 다음이고 자과는 1차에 합격하고 나면 다시 보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실제로 1차 당락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죠. 그래서 자과는 접근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법이나 산재는 물론 자체 전략도 있어야 되지만 열심히 하셔서 고득점을 하는 게 맞고 자과는 필요한 점수,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필요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신 다음에 최소의 기간을 투입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을 세이브해서 산재나 민법에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요도는 민법이나 산재가 높지만 그 전략 부분은 자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 투입, 최대의 효과 달성 그 부분을 위해서 자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그 자과 전략은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신 초기에 빨리 잡아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실제 내 과목을 내가 몇 점씩을 득점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풀이 시간 어떻게 되는가, 뭐 학습 영역이나 학습 방법들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은 데이터 분석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과목에 대해서 13년치, 그러니까 올해 2월 2021년을 포함해서 13년치 문제를 풀이를 했고요. 직접 풀이를 했고 네 가지 팩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문제 풀이 시간, 그러니까 실전에서 시험 시간에 푸는 시간이죠. 이 문제를 푸는데 30초가 걸리는지 3분이 걸리는지 직접 측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난이도 상중하로 분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NT 문제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DF 문제, 이거는 풀이 시간이 3분 이상이고 난이도가 중상인 경우를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풀이 시간 3분이라는 건 전공자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 4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실전에서 그런 문제 한 두 문제만 풀어도 타격이 큽니다. 계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계산하다가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물리, 화학, 생물, 지학에 대해서 풀이 시간 먼저 보시면 물리는 한 15분, 화학은 20분, 생물 9.5분, 지학은 한 7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화학 중에 2018년인데 한 35분 걸린 해가 있었어요. 2018년. 화학이 극악한 해였는데 이거는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 40분, 50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가 이 화학을 다 풀었으면 거의 합격을 못할 정도로 심했고요. 그다음에 물리도 좀 풀이 시간이 길 때가 있었고요. 생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못 푸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와서 5분이 추가되는데 이건 버려도 되는 문제라서 생물하고 지학은 풀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풀이 시간의 문제는 물리와 화학에서 발생하고요. 다음 난이도를 보시면 어떤 한 해 2015년에 물화생지 네 과목이 다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봤는데 그 어려운 해들은 좀 과목별로 비껴가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다시 나오고요. 그다음에 NT 문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역을 벗어난 NT 문제의 기준은 여러분이 이제 물리화학 생물 지학을 대부분 한 3주 내에 끝내셔야 되거든요. 1년 만에 합격하시려면 4주를 투입하는 것도 사실 사치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3주는 여러분이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복습하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고 최종 정리까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시간이 조금 몇 달 지나시면 시간이 나한테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가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관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3주의 기간 동안 비전공자이신 분이 공부를 해서 과연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걸 고려를 계속했는데 사실 거의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분류를 한 거고요. 물리, 화학, 지학은 무시할 정도입니다. 화학에 5문제 나와도 틀리면 되니까요. 네, 생물은 어마무시하죠. 한 30% 정도, 130문항 중에 38문항이 NT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NT가 나오느냐가 키포인트고요. 다음 이제 DF 문제는 역시 생물이나 지학은 무시할 정도고요. 물리하고 화학이 그러니까 3분 이상 걸리고 난이도가 상, 중인 경우 이런 문제들은 실전에서 거의 풀기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화학은 한 20% 정도, 물리는 12% 정도. 이 두 과목에 걸리는 시간이 무섭다는 건 파악하셔야 되고요. 근데 물리하고 화학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물리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입했을 때 효과도 더 크고, 그 부분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과목별로 실제 데이터들을 간단히 올렸거든요. 그래서 풀이 시간 보시면 이제 화학에 어마무시하고 생물 지학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물리하고 화학 풀이 시간에 대해서 최근 3년의 경향을 보면 화학이 풀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뭐 이 추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최근 3년간의 경향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화학의 프리 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에 좀 더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물리도 약간 감소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화학은 이게 2018년에 이제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는데, 그래서 2019년에 굉장히 쉽게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 난이도 각 과목별이죠. 보시면은 사실 지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지학은 무조건 열심히 하셔서 10개를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그때까지 어떻게든 공부를 해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학의 난이도 상하고 화학의 난이도 상은 사실 수준이 다릅니다. 서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실 필요는 없고, 생물은 보시면 최근 3년간 NT 문제도 거의 없고 난이도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다음 물리화학은 난이도 자체는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고요. 풀이 시간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3년에. 그다음 NT를 말씀드리면 물리화학, 지학은 이제 무시할 정도고요. 근데 지학은 특이한 게 만점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 2017년이죠. 보시면 출제자가 3개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를 연달아서 냈습니다. 이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생물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NT가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사실 극복하기 거의 힘들다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최근 3년간 경향을 보시면 생물 NT가 올해하고 작년은 NT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NT가 3개라고 분류를 제가 직접 했는데, 사실 분류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NT 문제가 점도련변이 문제가 하나 나왔고, 안 보이시겠네요. 프라이온이라고 광우병 관련된 게 나왔습니다. 근데 2개는 NT가 아니다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돌연변이는 굉장히 중요한데 13년간 계속 안 나오다가 18년에 쉬운 돌연변이가 나왔고 19년에 본격적으로 어려운 돌연변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18년에 나왔기 때문에 19년에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 측면에서 보면 NT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돌연변이는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에 한 번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광우병은 프라이오는 한 10년 전쯤에 광우병 사태가 있었죠. 시사성 문제로 나왔고 한 번 나왔으니까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프라이오는 기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2가지는 NT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3년간 생물은 NT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실 수 있겠죠. 다음 DF는 풀이 시간 3분 이상, 그 다음에 난이도가 상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물이나 지학은 무시할 정도고, 이제 화학하고 물리에 많고 화학에 더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화학은 최근 3년간에도 DF 문제가 좀 있고 물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물리화학이 좀 쉬워졌고 평균 득점률이 높아졌는데, 응시생의 자과 평균이 높아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인이 아까 생물에서 NT가 안 나온다는 거하고 물리화학에서 문제 풀이 시간이 감소했다는 게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4과목을 같이 비교를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풀이 시간인데 이건 앞에서 보신 것하고 유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13년간 평균 풀이 시간은 52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4과목 모두 전공자 기준이기 때문에 4과목에 대해서 비전공자이신 부분은 사실 60분 이상이라고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과는 4과목을 전부 다 푸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같은 내용인데 이제 연도별로 같이 묶었고요. 이걸 만든 이유는 이제 아까처럼 물화생지 4과목이 같이 어려웠던 해가 있는지를 체킹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보시면 풀이 시간이 긴 것들을 빨간 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 물리는 여기, 화학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약간 비껴나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모든 과목이 다 풀이 시간이 길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특히 풀이 시간의 문제는 물리와 화학이기 때문에 물리와 화학만 분리해서 풀이 시간을
표시를 했고요. 물리의 경우는 이 빨간 동그라미들, 그다음에 화학은 이 빨간 동그라미들. 그래서 비껴나가는 걸 보실 수 있겠죠. 두 개 다 풀이 시간이 길면은 사실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난이도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풀이 시간이 길면은 난이도가 하라도 실제로 굉장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풀이 시간에 의한 팩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풀이 시간에 대해서 웨이팅 팩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실제 생물하고 지학은 한 20분 내에 풀게 되고 물리나 화학은 한 20분 정도에 풀게 되기 때문에 물리나 화학에 대해서는 기준 시간을 20분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화학을 푸는데 40분이 걸렸다. 그러면 사실 물리를 못 풀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200% 증가하도록, 만약에 30분 걸렸다 그럼 150% 증가하도록 그렇게 웨이팅 팩터를 도입을 해서 보정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이제 자연과학 꽈락률하고 작업 평균 데이터를 잠깐 보시고, 꽈락률은 13년간 한 30% 되고요. 이건 응시생 기준이죠. 여기 작업 평균은 47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가 응시를 하는데 평균을 내면 50점이 좀 안 된다는 얘기죠. 작업 득점이. 그래서 다음으로 아까 보정된 난이도에 따라서 물화생지를 연도별로 어떤 해가 난이도가 가장 높았는지를 다시 표시를 했습니다. 물리의 경우는 가장 어려웠던 해는 붉은색, 그 다음은 주황색, 그 다음은 진한 회색, 연한 회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고요. 물리의 경우는 이렇게가 어려웠죠. 화학은 요때, 생물은 여기, 지학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아까 보여드린 자과 꽈락률 데이터하고 같이 비교를 했거든요. 연도별로. 그래서 꽈락률이 높은 해하고 과목하고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저는 예상하기에 화학이나 물리가 어려운 해 꽈락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고요. 보시면 여기 꽈락률이 높은 애가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일치되는 게 생물입니다. 보시면. 그리고 지학도 약간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보이고요. 물리는 좀 약하다고 보이고, 화학은 오히려 어려웠던 해가 2해인데 꽈락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거의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린 게, 아까 평균 득점이 47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응시생, 합격자의 평균은 다르겠죠. 근데 응시생 3,000명은 일반적으로 지학에서는 대부분 고득점을 합니다. 쉬우니까. 그리고 나머지 점수는 생물에서 많이 가져가고 화학과 물리에서는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건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3,000명의 트렌드를 피해서 독자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3,000명이 다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 트렌드를 피하기가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그 트렌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고, 일단 저는 네 과목을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될지 타겟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학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죠. 무조건 10개 맞으셔야 되고요. 실수로 9개 맞을 수 있지만, 생물의 경우는 비전공자 기준으로 이쪽 일단 NT하고 T 문제를 분류를 해보면 130문제 중에 NT가 38문제, T가 92문제거든요. 근데 비전공자 기준으로 NT 문제는 사실 생물을 한 6개월 아니면 1년을 하시겠다 그러면 NT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NT 문제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생물이 어떻게 출제되냐면, 그러니까 대학의 일반 생물학을 공부하실 때 기준이 되는 책이 캠벨이라는 저자의 캠벨 바이올로지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한 70%는 캠벨 바이올로지에 나오고요. 핵심적인 부분에서 나오죠. 근데 30%는 거기서 안 나옵니다.
세부 과목, 대학교 2, 3, 4학년 때 배우는 세부 과목에서 나옵니다. 세포생물학이나 분자생물학이나 미생물학 굉장히 많거든요. 한 20과목 되는데 생리학도 있고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비전공자 입장에선 접근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T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T를 다시 상중하로 분류를 해보면 4문제, 40문제, 48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은 사실 포기해도 되고요. 중하, T 문제 중하에 집중하시면 그게 10문제 중에 6.8문제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비전공인신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타겟이죠. 이것을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생물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실제로 전공자 입장에선 지문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유치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생물은 너무 쉬운 문제와 아예 풀 수 없는 문제, 너무 쉬운 문제 70%와 풀 수 없는 문제 30%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70%를 맞출 수 있도록 타겟을 설정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방법은 쉬운 교재를 선택하셔서 지문들이 그 뼈대, 그 아웃라인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나옵니다. 그 영역에서도 깊이 있는 부분들은 지문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뼈대가 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대응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물리하고 화학이 문제인데 물리하고 화학은 사실 현실적으로 시간 압박도 크기 때문에 상중하 중에 하에 해당하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3년 통계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상중하로 분리를 한 다음에 하에 대해서 보면 물리는 10문제 중에 6.6문제, 화학은 4.6문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1문제죠. 여기에 집중을 해서 어려운 문제보다는 내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에 집중을 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득점을 계산해 보게 되면 아까 지학은 실수라도 9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물은 좀 어렵지만 열심히 하셔서 7개를 맞추고 여기서 물리화학에서 11개를 맞추게 되면 27개입니다. 그러면 67.5점이죠. 67.5점이면 굉장히 우수한 점수입니다. 사실 이것도 달성하기 쉽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하고 산재 중에 한 과목은 90, 8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67.5면은 지금 현재 컷이 높아진 상태에서도 보시죠. 90, 85에 70이라고 하면 245고 67.5면 242.5이기 때문에 평균이 81점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1차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산재하고 민법이고 자과에서는 목표 점수를 딱 설정해서 거기까지 달성하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 시간도 보시면 이제 두 과목의 물리화학의 하 문제만 보면 사실 1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기출 문제를 푸시면서 직접 풀이 시간을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타이머를 옆에 놓고 1분이 걸리는지 5분이 걸리는지 직접 기출 문제에 다 써놓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상중하도 본인의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판별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되면 어떤 유형의 화학 문제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물리도 마찬가지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분석 부분이고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잠깐 쉬고서 나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